네,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휴일 보내셨습니까? 재테크 알아야 본다 홍유경입니다. 3일간의 연휴가 끝나고 나니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가릴 것 없이 금융시장 하반기 전망을 속속들이 내놓고 있는데요. 과연 부동산 시장의 하반기는 어떨까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이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7명이 큰 폭은 아니더라도 소폭 부동산 시장 조금은 더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동산의 투자 유망 지역은 과연 어디일까? 가장 발빠른 정보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시간 고민 상담 오늘 재테크 알아야 번다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6676-0230번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181번 함께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의 전문가 자리해 주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 드릴게요. 자, 먼저 R&D에셋 이지연 연구원 그리고 가자 부동산 투자연구소 최경화 소장, 또 KRB 투자연구소 박종석 원장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든든한 이런 세 분과 함께하는 바로 이 시간입니다. 자, 먼저 다른 분보다 우리 박종석 원장님, 네. 오늘 처음으로 저희 재테크 알아본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는 거였습니다. 네, 어떤 분인지 좀 소개 듣고 싶은데요. 인사 네. 말씀 주세요. 우선 그 부동산 매매 관련된 부분과 경매 관련된 부분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예. 그 부동산의 투자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시청자님들한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경매 시장이 뜨겁다고 하는데 또 경매에 대한 궁금증도 실시간으로 그럼 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자, 부동산 시장의 하반기 과연 투자 유망 지역은 어디일까? 오늘 함께한 이 세 분의 전문가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어디라고 보시나요, 최경원 소장님? 네, 항상 투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바운더리 내에서 항상 투자 지역을 찾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일단은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투자 앞으로의 유망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가치의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제주도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지연 연구원님 어떤 곳이 과연 투자 유망 지역이다? 저는 그 위례 신도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례 신도시요? 네, 해외에서도 이미 이제 성공 사례가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는 그 트렌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 위례 신도시가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완성되고 나면 굉장히 미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디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그 강남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 서초구 방배동 부분이 아직까지는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관심을 좀 갖는다면 좋은 위치에 좋은 매물을 찾는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요 내용 가지고 다음에 좀 다시 한번 다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다른 지역의 매물 또 투자 지역, 투자 유망 지역이 바로 다른 지역이다라는 의견들이니까요. 자,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고민부터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6676-0230번 그리고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8181번으로 똑같이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함께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첫 번째 전화 시청자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연일동이거든요, 여기가. 네, 명일동. 예, 삼익 그린 1차입니다. 네, 삼익 그린 1차. 네. 네, 거기 지금 들어갔는데요. 네. 예, 지금 7월 말까지 이제 이주를 끝내고 이제 2017년도 12월 달에 입주 예정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 아파트를 갖고 있어야 될지 조금 싸게라도 팔아야 될지 궁금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일단 2017년 입주 예정에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 삼익 그린 1차라고 합니다. 자,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지 세 분의 전문가 중 답변 네, 제가 하겠습니다. 박종석 전문가가 인사부터 나눠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 반갑습니다. 많으시고요. 네. 지금 명일동 재건축 아파트 삼익 예, 예. 그린 맨션 1차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죠? 예, 예. 네, 평형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죠? 보유하시는 평형이? 18평에서 25평을 가는데요. 네. 분담금이 2억 천 지금 예상이 나와 있어요. 네. 조합에서. 조합에서요? 예, 예. 지금 재건축 관련된 부분 시장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전제가 기존에 그 보유하고 계신 부분이나 예. 그 평형을 넓혀갈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분담금에 대한 계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예. 실제 저희가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주변 시세에 나와 있는 같은 평형대를 한번 시세를 알아보시고요. 예, 예. 현재 지금 가지고 계신 매물과 분담금을 합산해서 그 예.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에 따라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막연히 그냥 뭐 매도를 하셔야 된다, 매수를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기가 어렵고 현재 상황을 한번 보시고 나서 결정을 예, 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초역세권이거든요. 네, 예, 5호선이 바로 한 30초 거리에 있고요. 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예. 네, 나왔네요. 네, 그래서 예, 지금 거기 네, 3위 쪽이거든요. 네, 아, 그린 1차 아파트로 바로 명일역에 바로 옆에 있는 초역세권인데요. 예, 예. 기존의 그 주변에 새로 진 아파트들이 그 같은 평형 기준으로 시세를 저희가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예, 예. 실제 추가 분담금을 포함해서 비교를 하면 그렇게 매매에 대한 차익이 솔직히 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보유를 계속 하시고 지켜보신 예.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그렇게 시세 차익이 나지는 않을 것 같은 상황이다. 네. 네. 뭐 이제 이야기하시고 까지 가던데 그게 좀 떨어졌더라고요. 가격이 좀 떨어진 상황이다. 자, 일단 지금 전문가의 의견은요, 추가적으로 뭐 시세 차익이 크게 나지는 않을 것 같은 상황이다라고 하거든요. 주변 시세 대비해 봤을 때요. 예, 예. 그래서 일단은 매도 타이밍을 그럼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언제쯤에 만약에 매도를 하신다면 언제쯤에 매도하는 게 우선은 좋을까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네. 그 평형대가 또 선호하는 평형을 지금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선은 소형이나 중소형 평형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아까 17년 12월 이후에 입주 예정이라고 하셨죠? 예, 예. 네, 그 상황을 좀 지켜보신 다음에 뭐 결정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입주 생각이 이후에 듭니다. 그러면 매도를 네. 하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 예. 일단은 감사합니다. 예, 이 두 네. 가지 의견 참고하셔서 이후에, 네, 네. 하는 게 낫겠네. 네, 입주 이후에 매도하는 편이 더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신중하게 잘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실시간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6676-0230번, 문자 참여 샵 8181번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동작구 흑석동에 네, 강변 현대랑 네, 명수대 현대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 그쪽이 한 2018년 정도 되면 30년 재건축 요건이 좀 돼서 네, 그걸 한번 매수를 해볼까 하는데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서요. 네. 지금 일단 두 개 중에 어떤 아파트를 매수해야 될까 이게 고민이 되시는 거세요? 아니, 어차피 두 개 위치나 입지가 좀 비슷한 것 같아서요. 뭐 가격도 거의 큰 차이는 안 나고 평형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네. 이걸 만약에 뭐 제가 매수를 해서 들어가서 산다면 괜찮을지.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흑석동에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명수 현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했죠? 강변 현대. 네, 이렇게 두 가지 아파트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거주 목적이 있으니까 매수해도 좋을지 궁금증 주셨습니다. 자, 어떤 전문가 의견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최경화 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흑석동에 있는 그 명수대 현대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예, 명수대 현대하고요. 그리고 한강 현대. 그 옆에 있는 혹시 한강 현대 아파트? 예, 한강 현대. 아, 예. 맞으시죠? 지금 시청자님이 지금 이제 매수를 계획하고 계신 아파트가 사실은 이제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위치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예. 예, 그래서 매수 부분에 대해서 추천 여부는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 추천을 하는 방향으로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아, 예, 혹시 그 자제분이 뭐 어때요? 뭐 초중고 다니시는 자제분들이 있으신가요? 예. 아, 몇 학년 정도 되시죠?
한 5년 후에 들어가요. 아직은. 아직 어리고요. 미취학 아동이신 거고. 예. 그러면은 일단은 실거주의 목적이신 거고, 예. 이제 아파트의 매수는 이제는 어떤 뭐 시세 차익 부분보다는 예. 실제 내가 거주를 했을 때 뭐 학군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훨씬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지금 이제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아파트가 지금 이제 다른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잠깐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던 아파트가 여기 명수대 현대아파트하고 한강 현대아파트입니다. 예. 바로 앞에 한강이 쫙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에 이제 그 지하철 9호선이네요. 예. 그 중앙대 있고요. 흑성역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아파트를 매수하실 때 이제 세 가지 조건이 부합되는지 여부를 먼저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입지 여건입니다. 예. 지금 보유하고 이제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아파트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 굉장히 편리한 교통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일단 지하철이 바로 앞에 있고 앞에 이제 올림픽대로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어디로든지 뭐 갈 수 있는 편리한 교통의 환경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교통 환경에서는 거의 뭐 한 90점 정도를 매길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학군을 둘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그 명수대 같은 경우에는 이 근방에 학교가 이제 사대부고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예. 사립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까지 학군이 굉장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니 해도 그 자제분들을 둔 그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학군이 집값을 좌우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학군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세 번째는 이제 이 아파트를 샀을 때 내가 시세 차익 부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인 건데요. 예. 그 명수대 현대가 지금 제가 봤을 때 87년인가 8년도 정도에 건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88년도에. 예, 그러시죠. 그래서 재건축이 아마 이제 30년으로 단축되면서 한 2018년 정도에는 재건축이 시작이 될 수 있는 단지입니다. 예. 그러면서도 한강의 조망권을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그 좋은 위치에,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더라도 향후 시세 차익 부분을 가져갈 수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 명수대 현대든 뭐 한강 현대든 두 개 중에 하나를 특히나 실거주의 목적이시라고 하시면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매수하시는 방향으로 저는 적극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네. 재건축을 했을 때 네네.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 그럼요. 말씀이시죠? 일단은 한강 조망이 나오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교통도 좋은데다가 학군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거기에 조망권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는 뭐 아파트를 지금 매수하시는 데는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매수하신 쪽으로 적극 추천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요. 네, 그 저층이 아니고 네, 지금 한 15층, 뭐 18층 이런 고층이라 예. 재건축을 했을 때도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을까요?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중층이라든지 저층, 뭐 고층이라든지 따라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추가 분담금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요. 그 한강 조망권에 대한 포커스를 조금 더 맞추고 싶어요. 예, 더 재건축 시장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이제는 아파트가 어떤 거주의 시장으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찝으신 아파트가 사실 그 안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깥쪽, 특히나 한강 조망권을 바라볼 수 있는 단지를 지금 지금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의 고민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하거나 거주하려고 했을 때 갖고 있는 공통된 고민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한강 조망권에 대한 가치를 이게 사실은 이제 층이 높아서 재건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메리트가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덜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한강에 대한 조망권을 가질 수 있는 그 입지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는 다른 물건하고는 조금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조망권에 대한 가치를 훨씬 더 포커스를 맞추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뭐 우선 가장 메리트가 한강 조망권이고 교통이 네. 편하다는 것만 이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매수하는 게 가장 좋다. 네, 입지적인 그렇습니다. 강점이 상당히 있고 네. 하지만 좀 약점도 어느 정도는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실거주 목적이 강하시다고 하니까 그런 네네. 부분에 있어서는 뭐 매수 적극적으로 추천을 한다는 의견이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또 결정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재테크 알아본다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함께하고 있고요. 실시간 문자 상담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방배동 얘기 듣더니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구입하려면 어디가 좋을까요? 뭐 이런 질문도 나왔고요. 네, 자 서울전화 026676-0230번 문자 참여 이렇게 샵 8181번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확인하고 있고요. 자, 다음 상담 문자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앞서서 위례신도시 얘기 나오니까 이런 문자를 주신 것 같습니다. 4919님이 위례신도시 중앙타워 상가네요.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상가 권리금 법안 통과되었다는데 상가 소유자에게는 불리한 것이 아닌가요? 라는 궁금증을 주셨습니다. 위례신도시는 제가 네, 위례신도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국회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법안의 골자를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는 권리금에 대한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를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제 그거 명시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5년 동안 보호하는 거를 가격 상관없이 5년 동안 보호하는 그 두 가지의 골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 때문에 이제 임차인들만 이익을 얻는 게 아니냐 해서 이제 상가 시장에 약간 영향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가적 입장으로 이제 보면은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향후 이렇게 되면 그 권리금이 있는 상가와 없는 상가 양극화가 뚜렷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그 권리금이 있고 그 상권이 잘 형성된 상가 같은 경우는 인기가 더 높고 가격도 올라갈 그 여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위례 어디라고 하셨죠? 위례신도시? 네, 위례신도시 중앙타워. 중앙타워 같은 경우에는 중앙역 바로 앞에 위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랜드마크적 역할을 할 그 큰 상가로 그렇게 이제 앞으로 향후 발전을 할 건데 때문에 이제 이런 법안이 통과된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투자하셔도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걱정하실 거, 예. 걱정하실 거 없다. 알겠습니다. 좀 4919님이 안심하실 것 같고요. 일단 상가 권리금 법안 요 자체가 통과가 된다라는 건 일단 입지가 좋은 상가일 경우에는 오히려 더 강점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니까요. 지금 시청자가 선택한 요 선택은 상당히 좋았다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이야말로 더 좋은 입지를 선점해야겠구나라는 거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바로 이어보도록 하죠. 전화 연결되었거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상계동에 주공아파트 7단지요. 네, 7평짜리. 7단지. 네. 예. 그 매수 좀 사야 될까, 안 사야 될까, 좋은가, 나쁜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잘 주셨습니다. 자, 상계동 주공 7단지라고 했고요. 매수를 할까 말까, 어떻게 할까요, 전문가님? 네, 최경호 소장님.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그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시장에 네, 대해서 확실히 굉장히 이슈죠. 관심이 많으신데 지금 어디 살고 계세요, 시청자님? 지금 송파구요. 근데 송파구에 살고 계신데 그 노원구 상계 주공 7단지를 좀 먼데. 네. 이거는 투자 공부를 굉장히 목적으로, 여보세요? 예. 투자 목적으로 좀, 그러니까 생각이 투자 있거든요. 목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시청자님이세요. 아, 그래요? 예. 그 전문가들이 가장 추천을 하는 지역 중에 특히나 이제 노원구 쪽에서는 그 상계 주공 7단지를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투자의 목적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상계 주공 7단지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기에는 지금 시점이 굉장히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세요? 예. 그 이유를 이제 다른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지도 보면서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주공 7단지가 노원역이 여기 있습니다. 상계 주공 7단지가 노원역 바로 앞에 있고요. 왜 그렇다고 하면 상계 주공 7단지를 우리가 투자용으로 이걸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도봉 면허 시험장이 바로 옆에 있고요. 창동 차량 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북에서 그 창동 차량 기지, 그러니까 창동 상계 그 신경제 중심 지역으로 이것들을 2019년까지 이거를 이전을 해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개발이 예정된 지역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형대도 굉장히 그 초소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대수도 한 2,6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재건축이 또 이것도 아마 한 2018년 정도 되면 재건축이 얼마 남지 않은 단지입니다. 근데 주공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재건축을 했을 때 대지 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재건축 시장에서는 주공이 가장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시세 차익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면 조금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신다고 하시면 지금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방향은 저도 적극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네. 거기가 지분이 어떤가요, 거기는? 대지 지분. 상계도 예, 지금 몇 평 정도를, 이제 이거는 평형대마다 대지 지분이 틀린 거니까요. 17평이요, 17평. 17평이요. 17평에 대한 대지 지분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봐야겠지만 시청자님이 조금 알아보셨던 거에 대한 대지 지분 혹시 있으신가요? 그건 없어가지고. 없으신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일반 그 건설사에서 짓는 아파트보다는 주공에서 짓는 것들이 대지 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정확하게 확인해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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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짤막하게 저 좀 답변을 주셔야겠습니다. 상계동 주공 예. 3단지는 어때요? 네. 거기하고 7단지하고 3단지. 예, 일단은 7단지 같은 경우에 지하철이라든지 면허시험장 차량기지에서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3단지도 괜찮지만 저는 7단지 쪽으로 조금 더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정도로.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로 예, 마무리를 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더 궁금증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6676-0230번, 문자 참여 샵 8181번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 분위기가 뜨거운데요. 네.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자 상담 아주 간단하게 하나만 더 살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판교 성내마을 단독주택 경매 입찰을 고려 중입니다. 대지 70평 2층 감정가가 현재 9억 초반, 투자 후에 실거주할 예정인데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라고 문자를 주셨거든요. 0320님. 네, 이 문자 답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판교 성내미 마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성내미 마을. 네, 성내미 마을이 조금 생소하실 텐데 판교 같은 경우에는 그 동판교, 서판교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서판교 그 단독 택지 지구 쪽에 그쪽에 이제 성내미 마을이라고 그쪽인 것 같은데요. 이제 위치적으로는 판교 동이고요. 향지구역 쪽으로는 판교 동이고 위치적으로는 판교 제시 그 서남 쪽에 단독 택지지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쪽이 그 판교역 같은 경우에는 동판교 쪽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서판교는 약간 조금 그 발전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쪽이 지금 그 단독 택지지구로 상가나 뭐 상가주택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임창정 씨의 그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잔 이런 그쪽에 인기가 굉장히 많아져서 이쪽에 지금 앞으로도 이쪽이 만약 그 제이테크노밸리도 이제 죄송합니다. 제이테크노밸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판교 제이시 주변으로 그린벨트가 해지되면서 그쪽의 가치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매수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이슈는 또 처음 알았습니다. 네. 요거 한 가지만 좀, 1712님이요. 지금 경매 얘기 계속 나오다 보니까 박정숙 전문가가 또 경매 전문가잖아요. 경매로 아파트 구입하는 거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아주 짤막하게 좀 답변을 주신다면. 네, 알겠습니다. 네. 경매 시장에 대해서는 현재 되게 과열돼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파트 평형에 따라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그 중소형 평형 같은 경우에는 거주 목적으로 너무 입찰이 과열됐기 때문에 일반 매매 급매물을 찾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추가로 대형 평형 같은 경우에는 수요에 대한 부분이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서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매물들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네. 그렇구나. 중대형을 노려본다면 경매로 한 번쯤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서울전화 02-6676-0230번 문자 참여샵 8181번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자, 이제부터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숨겨진 매물들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 세 분의 전문가의 이슈 매물 시간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특징 좀 한번